금융감독원이 12일 우리은행 대출 취급 적정성 관련 수시검사 결과 우리은행은 2020년 4월 3일부터 2024년 1월 16일까지 이 기간 중 당해 은행 모회사인 우리금융지주 전임 회장인 손태승 전 회장이 친인척 관련 차주를 대상으로 총 42건의 616억 원에 달하는 대출을 실행했다고 밝혔습니다. 금감원은 해당 친인척이 회사의 전현직 대표 또는 대주주로 등재된 사실이 있거나 그리고 원리금, 대납 사실 등 고려 시 동친인척이 대출금의 실제 자금 사용자로 의심되는 법인 및 개인 사업자라고 밝혔습니다. 금감원은 해당 대출건 중 28건, 취급액 350억 원의 경우 대출 심사 및 사후 관리 과정에서 통상의 기준과 절차를 따르지 않고 부적정하게 취급된 것으로 파악됐으면 2024년 7월 19일 기준 전체 건 중 19건, 잔액 269억 원에서 부실이 발생했거나 연체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금감원은 향후 관련 법률 검토를 거쳐 금융 관련 법령 위반 소지에 대한 제재 절차를 진행하는 한편 검사 과정에서 확인된 차주 및 관련인의 위법 혐의 등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특히 금감원은 이 사건이 제보에 의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금감원은 관련 제보 등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실시한 우리은행 대상 현장 검사 결과 우리은행이 2020년 4월 3일부터 2024년 1월 16일까지 우리금융지주 전임 회장의 친인척 관련 11개의 차주를 대상으로 총 23건 454억 원의 대출을 취급하였으며 원리금 대납 사실 등을 고려 시 해당 친인척이 대출금의 실제 자금 사용자로 의심되는 9개 차주 대상 19건 162억 원의 대출을 포함할 경우 총 42건 616억 원의 관련 대출이 실행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금감원은 해당 대출건 중 다수는 지역본부장의 주도로 취급되었고 동본부장은 이미 면직되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금감원은 손 전 회장이 지주 및 은행에 지배력을 행사하기 이전 해당 친인척 관련 차주 대상 대출건은 5건 4억 5천만 원에 불과하다고 말해 대부분의 부당 대출이 손태승 전 회장과 연관이 있음을 밝혔습니다. 금감원은 한편 해당 대출건 중 28건, 취급액 350억 원의 경우 대출 심사 및 사후 관리 과정에서 통상의 기준이나 절차를 따르지 않고 부적정하게 취급된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2024년 7월 19일 기준 전체 대출건 중 19건, 잔액 269억 원에서 기한 이익 상실 등 부실이 발생했거나 연체 중인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밝혔습니다. 금감원은 이어서 부적정 취급 및 부당 대출 사유를 다음과 같이 자세하게 밝혔습니다. 첫째, 서류 진위 여부 확인 누락입니다. 차주가 허위로 의심되는 서류를 제출했음에도 별도 사실 확인 없이 대출을 실행한 사례가 확인됐습니다. 즉 차주의 사문서 위조, 사기 등 혐의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금감원에 따르면 업업인 대상 부동산 매입자금 대출 및 해당 부동산 리모델링 공사자금 대출을 연달아 취급하는 과정에서 1차 대출 실행 후 차주가 제출한 부동산 등기부 등 본산 해당 부동산 실거래가 20억 원이 차주가 대출 신청 시 제출한 매매계약서 상 매매가격 30억 원에 미달하였음에도 이에 대한 사실 확인 없이 2차 대출을 추가 실행했습니다. 또한 친인척이 운영하는 비법인 대상 부동산 매입 목적 대출 과정에서도 해당 차주가 실거래가보다 높은 매매가격이 기재된 계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한 시법인 대상 30억 원 규모의 거래처 대금지급 목적 대출 관련 용도 외유용 점검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차주가 해당 대금의 지급 증빙으로 비정상 전자세금 계산서를 제출했음에도 이에 대한 추가 사실관계를 미확인한 점도 밝혀졌습니다. 비정상 세금 계산서에는 차주사가 제출한 2건의 전자세금 계산서 승인번호가 동일하였고 이 중 1건은 차주사가 아닌 타법인을 대상으로 발급한 계산서였으며 차주사를 대상으로 발급된 전자세금 계산서 역시 발급번호를 통한 진위 여부 조회 결과 정상 발급된 전자세금 계산서가 아닌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둘째, 담보 보증의 부적정입니다. 금감원의 조사 결과 담보 가치가 없는 담보물의 담보 설정, 그리고 보증 여력이 없는 보증인 입보를 근거로 대출을 취급한 사례가 확인됐습니다. D법인은 대출 신청 시점에 완전자본 잠식 상태였음에도 이미 선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가용가액이 전무한 부동산 담보 설정 등을 근거로 해당 법인의 신용도를 상향평가하고 20억 원 규모의 대출을 실행했습니다. 또한 이 법인이 대출 신청 서류상 동법인의 소액 연체 이력 및 보증보험의 대지급 이력, 확인 등의 기존 대출 미상환 이력을 인지했음에도 보증 여력이 부족한 대표이사 을을 보증인으로 입보했다는 이유로 3억 원의 신용대출을 실행했습니다. 을은 본인 소유 부동산에 가압류가 설정되어 있음이 확인됐습니다. 셋째, 대출 심사 절차 위반입니다. 금감원은 조사 결과 대출 취급 심사 및 사후 관리 과정에서 본점 승인을 거치지 않고 지점 정결로 임의 처리한 사례도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F법인 대상 직전 실행된 대출이 본래 대출 신청 목적과 무관한 용도로 사용, 즉 용도 외유용되어 회수 조치된 상황에서 용도 외유용 이력이 존재하는 해당 법인 대상 추가 대출을 취급하기 위해서는 본점 승인을 거쳐야 했음에도 본점 승인 없이 지점 정결로 추가 대출이 취급됐습니다. 그리고 지법인의 실제 신용 등급을 고려할 때 대출 취급을 위해서는 지점 정결이 아닌 본부 승인이 필요했으나 취급 지점은 해당 법인의 신용 등급을 근거 없이 상향 평가한 후 지점 정결로 대출을 취급하였고 사후 신용 등급 재평가를 통해 본점의 사후 승인이 필요함을 인지하였음에도 관련 조치를 실시하지 않은 점이 밝혀졌습니다. 넷째, 용도 외유용 점검의 부적정입니다. 또한 이번 대출에서
H법인 대상 9억 원 규모의 물품 구입 목적 대출 관련 용도 외유용 점검 과정에서 물품 구입 대금의 실제 입금 여부를 확인하지 않음에 따라 해당 대출금이 본래 대출 신청 목적과 달리 유용된 사실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이상 창업일보 뉴스였습니다.